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기를. 안녕하세요. 오늘도 테마술사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테마술 도우미 강민정입니다. 네, 오늘도 포션 기법이 나온 종목들 정리를 해보고요. 또 오늘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관련주들 자동차 부품주가 특히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오늘 히든 종목으로 자동차 부품 관련주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마지막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신나는 마술의 기법 트릭을 알려주실 마술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제 옆에 차현우 테마술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망토를 투명 망토 입으신 거죠? 네, 일단 그동안 망토를 이렇게 입었었는데 네. 어느 정도 좀 시기가 이렇게 흘러간 부분들도 있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번 망토를 벗고 평소에 네. 복장대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어가지고 이제 본연의 차현우 전문가 본연의 모습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 말씀 또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제가 금일도 우리 시청자님들의 계좌를 빨갛게 바꿔드릴 차현우 테마술사입니다. 예, 금일도 굉장히 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들, 계속 뜨거운 종목들 지금 이렇게 솎아내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종목은 공략을 해야 되고요. 어떠한 종목들은 조금 이렇게 보류를 해야 되는 이러한 저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금일도 제가 드릴 말씀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법에 이어서 또 제가 이제 주력으로 보고 있는 이러한 이평선들 금일도 전일에 이어서 오늘 금일 하루 더 이어가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시행착오를 겪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망토는 벗으셨지만 또 급등 마법의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조금 빠지네요.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 특히 코스피가 한 1위부터 7위까지 전부 다 빠지면서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 초반에 그래도 약보합선에서 899선까지 올랐거든요. 900선 또 가나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낙폭을 조금 키우고 있습니다. 892선까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시장이 좀 슬슬 차익 매물이 좀 나온다고 보면 되나요? 제가 일단 말씀드리는 게 저 역시 비슷한 관점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 와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번 주에도 사실 외국인들의 이러한 선물 포지션들 보게 되면 하방으로 이렇게 내리꽂는 그런 양상들을 수급적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사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많은 말씀들을 드렸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제가 상승 랠리를 계속 즐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너무 많은 상승, 그리고 제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 코스닥이 거의 1위격으로 상승률이 굉장히 컸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약간의 조정은 차후 좀 더 상승이 나오기 위한 그런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제가 이제 전일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이런 포지션, 그다음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출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떻죠? 바로 상승 랠리를 그래도 즐기자라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정 정도만 머릿속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고 증시의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간략히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게 되면 일단 코스피 우리나라 이제 증시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로 2,500포인트입니다. 2,500포인트인데 2,500포인트에서 금일도 갭을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될 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당연히 2차 전지로 인해서 많은 상승이 나왔지만 밑받침을 해줄 그러할 섹터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지수는 아마 2,500선을 지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칠 것이다. 물론 약간의 2,500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겠지만 현재 수급상으로는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우려할 수준이 오게 되면 아마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또 잠깐 보게 되면요.
코스닥도 제가 지금 예상을 한 거는요. 89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 890포인트를 가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의 조정을 줘도 이상을 한 건 아니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870에서 850에서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게 턴을 해주는 그러한 흐름을 예상을 했었는데요. 어디까지나 예상인 거지 우리가 미래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움직임은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89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9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저는 사실 한번 조정을 주고 제가 이제 순환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순환매의 이러한 테마군들, 섹터군이 받쳐주면서 돌려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어떻죠? 아직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거에 대한 이러한 우려스러움보다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만 인지를 해준다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옵션 만기일 부분 확인해 주셨고 또 외국인 수급도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 랠리 중에도 외국인 동향 확인하자라는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히든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포스코 홀딩스는 52주 신고가가 또 나왔죠. 잠시 후에 리뷰 시간에 또 종목 AS 해 주신다고 하니까 계속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QR코드 아래쪽에 저희가 틈틈이 띄워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확인하시고 노란 톡방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마법 같은 급등이 나오고 있는 테마와 섹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테마술 첫 번째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뾰로롱. 자동차 부품, 그쵸. 또 현대차가 시장에 또 큰 선물을 줬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굉장히 시장이 이제 장 마감할 때였죠. 네, 마감할 때쯤에 이제 갑자기 현대차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그래서 움직임이 좀 빨라지는 그러한 흐름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더라 하는 이러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장 마감할 때쯤에 이제 현대차에서 24조의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30년이죠.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규모가 크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후에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이전에는 이제 21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 장기간 동안에 63조를 계획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제 여기서 의미가 있었던 건 뭐냐면요. 바로 기아 자동차 공장을 해서 약 29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공장을 건설을 한다라는, 설립을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이제 현대차 그룹, 기아차에 굉장히 의미 있는, 우리나라 차 업계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바로 이제 건설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이런 전기차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강한 이제 금일 이제 강한 이제 관련으로 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KB 오토시스입니다. 이제 KB 오토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브레이크 패드죠. 패드와 라이닝을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인 거고, 당연히 이제 미국 조지아에 이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 관련주로 해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같은 경우에 바로 제가 이제 점상이라는 이제 표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KB 오토시스는요. 지금 이제 금일 이제 점상으로 해서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에 이제 사실 두 종목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게 바로 쌍방울이었습니다. 쌍방울이 바로 이전에 제가 점상을 어떻죠? 돈이 들이지 않은 그러한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예상을 하건데, 요거는 이제 돈을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요. 이제 만약에 이 부분에서 이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갭상승이 나와서요. 내일 바로가 아닙니다. 바로가 아니라 바로 며칠 동안에 이러한 하나의 캔들에 대해서 층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러한 구간들, 이러한 구간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층을 계속 쌓는 그런 느낌이 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이 점상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 아래로 이하로 빠지게 되면 갭을 메꾸는 걸로 어떻죠? 상황은 바뀌게 될 거라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점상 위에서 캔들이 만들어지는 흐름을 보고 거기서 돌파가 나오는 그 부분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이해 안 되시면 제가 빠르게 지금 쌍방울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원래 다른 종목도 비슷한 맥락이 한번 있었는데 제가 지금 정확히 생각이 안 나요. 무상증자 관련주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바로 이제 나면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말씀을 드리고요. 쌍방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쌍방울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얘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렇게 점상에 2번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주가가 여기 위치에 있으면은 이 구간에서 캔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만들어가면서 이 상단에 다시 말해서 1,300원과 1,500원 부분에서 캔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때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돌파로 해서 공략을 하시면 되는데 이 점상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갭을 메우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점상이 돈이 들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갭을 메웠죠. 갭을 메우고 실질적으로 이 당시에 이 구간으로 해서 단기간에 60% 가까운 수익이 발생이 되게 됐는데 이 부분 염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기술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KB 오토시스 다시 점상으로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이제 이해 조금 되시나요? 위에서 캔들을 메꿔 가서 돌파 나오는 모습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게 아니면 만약에 지금 점상의 아래로 내게 되면 갭을 메우는 그러한 구간으로 해서 관심 있게 보시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구형테크입니다. 이제 구형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 관련주로 해서 너무나도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인데, 바로 이제 현대차 부품, 금형 제조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체입니다. 제가 이제 구형테크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구형테크는요, 일단 거래량이 다들 아시겠지만 제 기준에 조금 부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갭을 메워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 이러한 구간들, 다시 말해서 지지와 저항이라는 구간을 대략적으로 한 4,000원 부근, 4,000원 부근과 3,200원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아니면 바로 에너지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포션 기법 많이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가 조금 부족해서 안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보통 이럴 때는 가격 조정을 준다, 아니면 기간 조정을 준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시고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을 위로 따라 붙는 것보다는 하방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구형테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만약에 다른 종목을 차라리 공략하는 게 낫지 않겠냐,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다시 한번 제가 기법 강의 시간대에 말씀드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바로 이것도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에코플라스틱은 제가 이제 차량 경량화로 해서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전기차가 당연히 아무래도 연비가 좋게 되게 되려면 차량이 조금 더 가벼워야지 좋겠다.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은 우리나라 내장재 플라스틱 업체에서 1위 업체입니다. 1위 업체인데 제가 조금 이따 기법 시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도 어떻죠? 지금도 실적 대비했을 때는 싸다, 저평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현재는 쉽지 않은 게 이게 조금 애로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렸을 때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제가 이게 포션 기법에 해당이 됐다라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일 공략을 해야 될 지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연봉을 한번 보고 말씀드려 볼게요. 연봉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최고가인데 바로 2005년, 2006년 무려 20년 가까운 그러한 이전의 모습들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왜 20년까지 봐야 되냐? 왜냐하면 지지와 저항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걸 이제 분봉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분봉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1분봉으로 보셔도 되지만 이제 5분봉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대략적으로 6,650원 부근입니다.
6,650원이 제가 아까 연봉으로 봤을 때 2006년, 2005년 직접 확인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지와 저항으로 맞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금일 이제 단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물론 호가창으로도 보였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캔들로서도 충분히 이 구간들 여기에 구간들이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부분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되실 겁니다. 물론 금일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이 나오고 눌려주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가격대를 호가 흐름 보고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회사는 지금 실적 대비 뭐 이게 이미 기본적 분석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좀 더 주가는 상승이 나와야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어려운 게 기술적인 부분.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이제 공략해야 될 가격대 말씀드렸지만 하락이 나와도 이상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은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준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가격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 일단 급등하고 있는 세 종목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에코플라스틱은 지난달부터 포션 기법에 부합한다, 관심 갖자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종목이죠.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평가, 이따가 기법 강의 시간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KB 오토시스, 갭 메우는 구간에서 좀 관심 가져보자는 말씀이었고 구형테크는 포션 기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급등은 했지만 관심 종목에서는 제외해 보도록 하죠. 자, 더 많은 정보는 노란톡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QR코드 인식시키시고요. 비밀번호 1123 숫자 4자리 입력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여러분을 위해서 운영되는 톡방이니까 입장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그럼 다음 급등 테마 보겠습니다. 오늘 또 마법이 나오고 있는 다음 테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수리수리 마수리 뾰로롱. 아, 전기차 충전. 그쵸. 오늘 리튬도 눌리고 뭐 2차 전지 급락세인데 이 충전 테마가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2차 전지에 이어서 계속 후발주들, 다시 말해서 연결되는 이러한 순환매 구조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순환매 구조가 이어지게 되면 어떻죠? 지수는 계속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상승이 나왔을 때 하락이 나오게 되면 염두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염두를 해두신 거 맞지만 순환매, 다시 말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지수가 상승이 나오면 다른 종목의 순환매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차후에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종목들이 안 간다 하게 되면 좀 위기소침해 하시는 것보다는 차후에 공략해야 될 종목 순환매를 노리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다 해서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금일 이제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이제 상승이 나오게 된 거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환경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제가 제외를 하고요. 이제 미국에서요. 바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행정부죠. 행정부가 바로 충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 다시 말해서 충전보다는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한다라는 이러한 소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바로 전기차를 좀 더 늘리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년까지 무려 67%까지 신차에 대해서 전기차 비중을 높이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바로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들이 더 확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화가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굉장히 금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전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30년일 겁니다. 30년까지 절반 50%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32년에 67%? 이거는 제 생각이 맞다면 조만간에 다음 달에 뭐 탄소 중립 얘기도 있을 거지만 아마 이 부분이 조금 더 배기가스에 대한 부분 향후에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어떻죠? 바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그러한 시점
타이밍에 이르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지금 현재 강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Y2 솔루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이제 Y2 솔루션은 이제 전원 공급 장치 개발 제조하는 이제 그런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급속 충전기에 해당되는 이러한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전기차 충전 관련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북미 시장에도 진출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또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일 이제 Y2 솔루션 약 21% 정도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이전 사업이 이게 썩 순탄치는 않았어요. 순탄치는 않았다 보니까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이렇게 감자를 하게 되는 이렇게 시행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연봉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1,200원 부근, 1,200원 부근이 변곡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에서 상승이 나오느냐, 아니면 눌렸다가 가느냐, 이러한 이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연봉을 보시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바로 Y2 솔루션이 쉽지만은 않았다. 그동안의 사업 성과가 좋지는 않았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12,000원에서요, 12,000원에서 감자까지 단행을 하게 되면서 800원, 700원, 50원 부분까지 하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락이 나왔다가 이번에 신사업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면 가격적인 메리트 너무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는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차트가 조금 이제 망가졌다는 표현을 합니다. 망가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략을 하신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거의 650원에서 이미 100%가 달성을 한 상태. 그다음에 실적이 조금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그런 비빌 언덕이라고 하죠. 비빌 언덕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인 관점, 그다음에 에너지는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낮춰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아까 1,200원을 괜히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1,200원을 일단 한번 보시고요. 그 이하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공략을 하냐면 이제 비중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것도 하나 그냥 그 기법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비중을 1대2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넣을 거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 1에는 대략적으로 250, 그 다음에 2차로는 500을 들어가게 되면 아마 리스크 관리상에는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 회사의 이러한 법인들의 이러한 리스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고려하셔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내용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휴맥스 홀딩스입니다. 이제 휴맥스 홀딩스 금일 약 한 11%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휴맥스 홀딩스는 사실 이제 전기차 충전으로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업체예요.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휴맥스 EV에서 바로 미국 기업과의 이러한 전기차 초급속 충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공동 개발 협력을 맺었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무선 충전 관련으로 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맥스와 휴맥스 홀딩스. 하지만 이제 계속 이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곤 있는데 현재로서는 휴맥스 홀딩스를 제가 가지고 찾아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휴맥스 홀딩스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휴맥스 홀딩스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박스권의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 다시 재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무엇보다요, 저는 에너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전에 에너지 충분히 되어 있고 지금도 솔직히 나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거래량이 무조건 터져야지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매집 관점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러한 상승 어떻죠?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좋으려면요, 우량주의 다시 말해서 추세를 타고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매집이 돼서 계속 티 안 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지금 테마술사고 그 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역시 바로 테마격인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맥락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래량 적은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제가 차트를 늘려보게 되면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말해서 이 큰 산을 넘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 휴맥스 홀딩스가 나쁘다라는 관점보다 좀 더 아래에서 거래량이 지금 실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갭을 메우는 구간을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전에 말씀드렸던 화이트 솔루션도 좋지만 하지만 비중을 낮췄는데 그 낮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휴맥스 홀딩스가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략을 하더라도 좀 더 아래에서 공략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휴맥스 홀딩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포션 기법과 그 다음에 이러한 성장 모멘텀들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휴맥스 홀딩스 좋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요, 바로 웰바이오텍입니다. 이제 웰바이오텍 딱 이름만 듣는다 하시더라도 바이오 종목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맞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신사업을 진출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지난해에 EV 루시라는 이러한 전기차 충전 브랜드를 새로이 런칭을 하게 되면서 바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러한 관련주로 해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사업 기대감은 이전에 이제 뭐 리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신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죠? 많은 또 상승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웰바이오텍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기법 강의 시간과 조금 맥락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웰바이오텍 차트 늘려보게 되면 너무 많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굉장히 추세 하락만 봐였었던 다시 말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는 그러한 가격권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미 3월은 지났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 제출에 대한 이러한 불안감 없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좋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한 가지를 이제 유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바로 제가 이전 시간에 제가 이번에 기법 강의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41선을 어떻죠? 이왕이면 위에 있는 걸로 공략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인을 해보시면 아마 지금 현재 구간 241선에 맞고 내려온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안 좋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다시 말해서 매물 소화하는 그래서 지금 241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매도 심리가 강한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 확대를 하게 되면 많은 상승이 나오게 된 것 같지만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돌파 매매라고 하죠. 네, 돌파 매매로 해서 한 1,600원 부근 1,600원에서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오히려 안정된 매매가 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하방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좀 그 스윙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 다시 말해서 기간 조정이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웰바이오텍 신사업 기대감으로 해서 눈여겨보시면 되겠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주의사항도 말씀드렸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급등 테마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을 살펴봤습니다. Y2 솔루션 비중 낮게 가져가야 좋을 것 같고요. 1,200원 이하에서 공략 말씀하셨고 휴맥스 홀딩스는 갭을 메울 때 공략 Y2 솔루션보다는 낫다라는 말씀 그리고 웰바이오텍 241선 위에서 좀 보자라는 말씀인데 더 자세한 이 이동평균선 이야기는 기법 강의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톡에 테마술사 검색하셔도 이 방이 뜰 거고요. 노란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시면 아래쪽에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직접 스캔해 보셔도 됩니다. 들어오실 때 숫자로 1123 이렇게 4자리 비밀번호만 잘 기억해 하셨다가 치시면 되겠고요. 방송 전후로도 시황 정보 그리고 주식 뉴스 얼마든지 접하실 수 있으니까 노란 톡방도 많이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돌아가면서 투자 소식을 내고 있어서 참 중소형주 그 아랫단의 밸류 체인에는 상당히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데 오늘 이렇게 현대차 관련주 히든 종목으로 또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기법 강의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기법 강의 시간에 앞서서요. 차현우 테마술사의 수익률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볼게요. 테마술사 차현우 전문가 히든 종목 수익률입니다. 로봇 관련주 SPG 44%의 수익을 구가하고 있고요. 일진 전기 목표가 돌파했습니다. 역시 40% 넘는 수익률,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33%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푸른 기술 역시나 상한가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고요. 태경 BK 독과점 메리트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죠. 28% 수익, 그리고 인탑스 역시 삼성과 함께 로봇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23% 플러스권에서 수익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법 강의 먼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리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랠리를 멈추고 하락, 급락이 나오기도 하는데 히든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던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했죠. 추가적인 대응 전략, 그리고 계속해서 수익률 리뷰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술사님 나와주세요. 네. 네, 포스코 홀딩스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예, 홀딩스, 일단 포스코 홀딩스 그냥 바로 말씀드리게 되면 계속 쭉 상승 랠리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포스코 홀딩스는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철강 산업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해서 바로 철강 산업이 이제 살아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포스코 엠텍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튬에 대한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매수세,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채워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저도 살면서 포스코를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이러한 무거운 주식을 이렇게 말씀드릴 일이 오게 될 줄은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히든 종목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전 시간에 뭐 한미반도체와 비교를 하게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를 결정을 하게 됐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포스코 홀딩스의 에너지, 그다음에 성장 모멘텀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들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러한 재료적인 부분들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도 계속 상승 랠리는 계속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량주랑 제가 물론 테마술사긴 하지만 요즘에는 시총이 높은 종목들도요. 테마가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우량주들은 이렇게 다시 말해서 보통 이거는 제가 이제 한번 그냥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통 이제 테마주 급등주들은 이 변동성이 커요, 그렇죠? 변동성이 크지만 우량주들은 어떠한 터널을 그리면서 상승 나오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시총이 높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테마적인 성격보다는 길게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튬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은 굉장히 지금도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밖의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그 밖에 2차 전지에 대한 바로 밸류 체인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포스코 그룹 안에서 메이드인 포스코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방금 이와 같은 우량주의 상승세를 이제 연관지어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목표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이미 어느 정도 지금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격 전략들 노란 톡방에 이제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도 계속 상승 나와야 된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일 만에 저도 진짜 이렇게 상승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5일 만에 이러한 무거운 종목들도 충분히 10% 이상, 15% 이상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차후에도 이러한 종목들, 무거운 종목이지만 충분히 가능한 종목들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까요. 차후에도 이러한 종목들 제가 찾아뵙도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 오늘 리뷰를 해봤습니다. 너무 빨리 갔습니다. 제가 너무 일찍 팔았어요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더 자세한 가격 전략 그리고 이후의 매매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섬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 입장법 지금 알려드릴게요. 아래쪽에 QR코드 저희가 이렇게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이 휴대폰 화면 안에 들어가도록 카메라를 실행해서 가져다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카메라 화면에 링크
링크가 나타날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무료 단톡방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비밀번호 입장하실 때 필요한데요. 1123 1123 기억하셨다가 입장할 때 꼭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 홀딩스 리뷰까지 해봤습니다. 이제는 기법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어제 우리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또 처음으로 강의를 들었는데 또 이 부분 좀 복습을 해보고 시작할까요, 마술사님? 예, 바로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평균선 정말 이제 주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접하는 지표가 뭐죠? 바로 캔들, 그 다음에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어떤 HTS,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로도 많이 하니까요. 어떤 MTS를 본다 하더라도 이동평균선은 정말 계속 보이는 그러한 이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하나의 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어찌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동평균선은 너무나도 자주 보이니까 지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일단은 이동평균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평균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21선은요. 바로 20일에 대한 이제 평균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한 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이러한 이제 시간값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많은 이제 차트 매매하시는 분들 뭐 차트를 할 때는 각도도 보죠. 각도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값이라는 것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는 당연히 상승과 하락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러한 상승폭을 보기도 하는데 이 시간값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채워졌을 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조정 필요한 종목들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시고 조금 더 공부를 제가 포션 기법과 연관지어서 한번 깊은 생각해 보시면 아마 유레카를 외치시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의 적절한 조화에서 바로 이동 평균선이 이러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위치라고 하죠. 주가 위치를 보는데 주가 위치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바이오주를 좀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바이오주들 만약에 고가권에 형성되어 있으면 돈이 정말 세게 들어오지 않는 한 저는 바이오주애들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판단을 뭘로 해요? 바로 이동평균선으로 간단하게 빠른 시간 내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선 우리가 뭐 21선, 121선 그렇게만 생각하시게 되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러한 시간값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하나의 또 팁을 하나 이제 좀 지금 드리고 있는 거고 그중에서 일단은 241선에 대해서 바로 1년에 대한 바로 투자자들에 대해서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굉장히 투자자들의 뭐죠? 매도 심리가 강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위에 있으면 어떻죠? 1년 동안 투자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기 때문에 다 본 이제 주가가 상승이 나오는 구간이 좀 더 쉽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론으로 설명드리지만 결국에는 바로 직접 보시고 연관 짓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넘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종목 지금 동국산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동국산업은 아니고 일진전기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게 되면. 제가 지금 동국산업도 사실 드릴 말씀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히든 종목으로 이제 내려다가 준비를 해놨다가 너무 빨리 상승이 나와서 놓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동국산업 이제 이거는 제가 차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거고 대신에 이 실수한 부분은 제가 금일 또 디테일로 하나 보완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바로 241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 구간에서 증가가 되면 당연히 이 구간에서 주가는 상승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주식 공부를 하시다 보면 상상되어진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의 얼마나 많은 차트와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100% 맞는 건 아니겠죠. 그래도 상상되어질 정도로 많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이러한 글귀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역시 이 구간에서 당연히 어떠한 게 받쳐주게 되면 저절로 상승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러한 앞산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흔드는 이러한 부분들도 연상이 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구간은 실질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공략을 하게 된 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요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의 디테일 말씀을 드릴게요. 요 구간 거래량은 증가가 됐어요. 거래량 증가가 됐고 여기가
P0입니다. P0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간의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런 말씀드릴 종목에서 셀트리온에도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최근에 이제 좀 이렇게 바이오 지금 급등 나왔던 그런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한 이제 종목이 P0에서 제가 이 팁을 드리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어땠죠? 241선을 벗어났어요. 그렇죠? 벗어났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0% 주식은 매매를 하시면서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대응입니다. 대응의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을 몇 번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락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러한 윗꼬리들을 봐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오히려 한 번은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 디테일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려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추가 매수에서 안 되게 되면 이 구간을 가지고 어떻죠?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조금 주식 매매를 많이 하신 분들로 인해서 제가 디테일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명히 매매하시면서 재료는 좋고 포션 기법도 해당이 되는데 안 되는 공략이 애매한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시행착오, 다시 말해서 많은 손절과 그다음에 수업료를 내면서 제가 얻게 된 거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서 수익으로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 플라스틱입니다. 이제 에코 플라스틱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에코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우리 노란 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제가 요때 방금 말씀드린 거 P0 공략을 하고 나서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들 그때 기억나시죠? 제가 그때 그러니까 김치국 먼저 마셔도 되겠냐. 제가 이렇게 시간외로 갔을 때 언급했던 기억도 나는데요. 요때 말씀드렸던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에코 플라스틱 그냥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영업이익이 300억대입니다. 300억대인데 지금 5,860원입니다. 5,860원 현재는 아니죠. 전일이었으니까. 5,860원인데 지금도 아마 3천억이 안 될 거예요. 2천 몇 억 정도 될 건데 그럼 이때는 얼마였을까요? 대략적으로 주가가 이 당시에 한 2천, 3천원 부근 되게 되면 그럼 얼마죠? 주식수를 계산을 하게 되면 아무튼 1,000억이 안 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1,000억이 안 되면 주가가 정말 싼 겁니다. 지금 종목 중에 하나 코오롱 플라스틱이 있을 겁니다. 코오롱 플라스틱과 에코 플라스틱 실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에코 플라스틱은 굉장히 이 당시에 주가가 쌌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이제 고수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간.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구간은 이 구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구간을 공략을 하시게 되면 많은 수익이 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요거는 제가 차후에 또 기회가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스윙에서 중장기를 보셔야 되는 건데 제가 이미 스윙으로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해서 이미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제가 많이 말씀들을 드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에코 플라스틱도 그렇고 다른 종목들도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찾아내요? 240일로 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거래량 그다음에 제가 앵커님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를 주셨을 때가 있는데 그때 펀드와 같은 그래서 3일 매매 기법이라고 또 있습니다. 3일 매매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차후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법 강의 시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결국에는 241선의 위에 있는 종목들을 고려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시행착오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제가 디테일로 넣어드렸으니까요. 반드시 숙지하셔서 한번 매매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법 강의 들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너무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많은데 이쯤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이제 241선 이동평균선을 꼭 봐라. 12개월간의 이 주가 추이를 선으로 그어놓은 거죠. 이 241선을 참고하면서 포션 기법까지 함께 적용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기법 강의 마무리하고요. 저희 히든 종목 바로 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방송 시간 중에 입장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히든 종목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마술사님.
예, 바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좀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기법 공부에 대한 부분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제 히든 종목 때 현대무벡스 말씀드렸습니다. 현대무벡스 한번 차트 봐보세요. 그러면 241선과 연관을 하게 되면, 테마술사가 왜 현대무벡스를 말씀드렸는지 이해가 되겠구나. 이거 이해되실 거니까 요거는 기법 공부 시간으로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은 구두로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제 히든 종목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대공업입니다. 이제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역사가 오래된 업체입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암레스트나 차량 내장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고, 무려 50년이나 됐던 그러한 업체고, 당연히 현대와 기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1차 벤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회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공업 전기차 생산에 의해서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바로 프리미엄 차량에 대해서 계속 확장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바로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현대공업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해서 현대차와 삶을 같이 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제 현대공업은요, 너무나도 다 이제 차량 내부에는 다 들어갑니다. 시트부터 해서 차량 내장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리미엄 차량들에 다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로 현대차에서 지금 거의 사활을 걸었어요. 바로 현대차 전 세계 3위 도약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대공업과의 이러한 부분은 연결이 되겠다. 기대감 연결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것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방금 이제 이런 현대차와 같이 한다라는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응급제 많고요. 그래서 현대공업에서는 솔라비스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에너에버 배터리 솔루션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 분리막 코팅 제조 업체가 바로 에너에버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전구체 개발 업체인 바로 솔라비스, 그리고 응급제 관련해서 또 엠프리우스라고 하죠. 엠프리우스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분 투자로 해서 이러한, 제가 이제 요거는 현대공업 전자공시에서 확인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테마로 해서 현대공업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요.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제가 이제 특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바로 현대차에서 24조를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현대차 부품주인 제가 현대공업을 가지고 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생산량이 전 세계에 7위입니다. 7위인데 3위까지 도약을 하게 되면 무려 굉장히 큰 상승세가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현대공업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다,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바로 기술적인 분석인 차트로 넘어가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로 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약 한 8,860원에 머물러져 있고 갭을 띄우고 내려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41선 보이시죠? 지금 벌어진 게 아니고요. 241선을 두고 상승이 어떻죠?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어느 정도 채워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지금 8,870원인데요. 오히려 갭을 메꾸게 되면 공략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제 가격 전략은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서 저랑 같이 얘기를 나눠서 공략을 해보시면 되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현대공업이었습니다. 현대차와 운명을 같이 하는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갭을 메울 때 공략, 그리고 자세한 가격은 저희 QR코드 띄워드리니까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마술사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 네, 테마술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차고 다채로운 마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